베스킨 라빈스 31 두 개 더 주세요 하면은 이제 33개의 척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척수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요추 1번과 대부분 2번 사이에서 끝납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척추를 수술할 때 경추부터 요추 1번까지는 척추 의사가 척수를 만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리쇼의 황진호입니다. 정형외과를 저도 한 20년 이제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관통하는 지식에 습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척추 병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해보면 이제 해부학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척추의 병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척추는 일련의 추골로 구성되는데 33개의 추골이 그 부위에 따라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5개의 천추 및 4개의 미추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베스킨 라빈스 31 두 개 더 주세요 하면은 이제 33개의 척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상식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할 때 이제 그 척차가 등마루 척차입니다. 이게 저도 한문 공부 요즘 되게 많이 열심히 하는데, 이 척추를 본따서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그림을 보시면 등마루 척자가 이렇게 사람 인자자에 쓴 다음에 옆에 점 4개를 긋고 이제 6다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6다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몸을 뜻하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위에 이렇게 그어진 거는 뒤에서 본 척추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빌더의 뒷모습을 보면은 위에 거는 이제 어깨 라인, 밑에는 골반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척추가 서 있고 양옆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는 갈비뼈를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챙겨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척추라는 말이 있고 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몸에? 베스킨 라빈스 31 플러스 2, 3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쌓으면은 낱개의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척주가 되는 거죠. 33개를 쌓으면 척주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는 이제 나무 목자와 주인자가 합해져 있는 뜻이고, 아무래도 주인이라는 뜻은 이제 중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쌓여서 사람의 몸에 기둥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서, 척주와 척추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척추 할 때의 이제 추자가 등골 추자 또는 이제 새몽댕이 추자라고 합니다. 등골 추자는 이제 나무 목자에다가 짧은 꽁지 새추가 합쳐진 말이세요. 원래는 이제 새라는 뜻이 새조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추자도 있거든요. 새조자는 원래 이제 꼬리가 긴 새를 그린 게 새조자이고, 새추자라는 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꽁지가 짧은 새줄을 이렇게 쭉 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맨 위에는 이제 얼굴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그은 선이 목,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은 게 어깨 라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흉추, 요추, 골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추자, 등골 추자에도 뒤에서 본 등 모양의 모습을 여기다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골 추자를 보시면은 척추가 S라인이 형성되는 거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인지를. 그래서 정면에 봤을 때 척추는 바로 서 있고 일자로, 옆으로 봤을 때 이제 S자 모양이 되시는데, 여기서 꼭 알아가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몸이 S자인데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S자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애기들은 다 C자입니다. 근데 애기가 처음에 하면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못 가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 목에서 커브가 형성되죠. 그래서 한 번 이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뭐 하죠? 기죠. 기기 시작해서 허리를 피기 시작할 때 이제 허리에서 다시 한번 라인이 형성되면서 이제 S 라인이 형성돼서 이제 바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S 모양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C자였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S자 모양으로 가는 만곡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허리가 33개라고 했죠. 요 이제 목경자, 가슴흉자, 허리요자, 추천할 천자, 그다음에 꼬리 밑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경자는 머리혈에 물줄기 경자라는 것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혈이니까 그건 이해가죠? 왜냐하면 여기 목이 있으니까 당연히 머리를 생각했겠죠, 옛날 사람도. 그 다음에 옆에다가 물줄기 경을 붙여놨어요, 한자에다가. 이게 왜 물줄기 경을 붙여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뇌에서 우리 몸으로 내려갈 때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내천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식도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내천자 2개가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척수가 흘러내려갑니다. 뇌에서 신경이 모여서 척수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이제 뇌척수액하고 같이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 몸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가 흘러내려가는구나. 제가 여기서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경자에는 머리혈절과 물줄기 경자가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 가슴흉자입니다. 이게 흉추할 때가 가슴흉자죠. 뭐냐면은 가슴에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가슴흉자가 이 육달월 플러스 오랑캐흉입니다. 오랑캐흉. 근데 이 오랑캐흉이 흉알흉자하고 또 쌀포자하고 이렇게 합쳐진 건데, 흉알흉자가 이렇게 이제 함정이 파여져 있고 그 안에 삐죽삐죽 사 있어서 이제 위험하다는 뜻을 표시한 게 흉알흉자거든요. 흉알흉자에다가 쌀포자가 합쳐지고 육달월이 합쳐진 게 가슴흉자인데, 이게 과연 정외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할 때 사지마비가 올 확률이 가장 많은 부위의 수술이 흉추 수술입니다. 흉추를 수술할 때 척추 손상의 위험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슴 흉자에 흉할 흉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허리 요자는 이거 이제 우리 요편세에서도 나오는 그 허리 요자인데요. 이 요자는 이제 육달월에 중요할 요자가 합쳐진 거죠. 실제 보면은 이 중요할 요자는 여자가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덮을 멱자에 계집 여자를 합쳐서 이제 중요할 요자가 된 건데, 그냥 의미만 봐도 딱 허리 요자의 의미를 알겠지 않겠습니까? 허리가 바로 서고 코가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사지를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할 요자가 합쳐져서 허리 요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추가 이제 의외의 글자입니다. 이게 천거할 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천거하다. 무슨 왕에게 누구를 천거하다 할 때 천자인데 받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추와 미추는 융합되어 하나의 천골과 하나의 미골로 변화하여 고정척추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는 33개가 모여져 있지만은 관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천추하고 미추는 중간에 있는 그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한 덩어리를 뭉쳐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고 한 덩어리를 뭉쳐 있으면은 체중을 지탱하기 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추 미추는 고정척추이고 사람의 골반을 형성해서 우리 몸을 받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에서도 천골이 부러지면 아예 한 발자국도 못 걷습니다. 우리 몸을 받들고 있어야 되는 데가 부러지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추, 이제 꼬리뼈라고 하죠.
보통 앉았을 때 요 가운데에서 닿는 거가 미추입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 밑자는 이제 주검 시자와 털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꼬리 밑자니까 이제 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짐승의 꼬리하고 똑같다 해서 꼬리 밑자에다가 이제 털모자를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척추의 병변에 대해서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두 번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척추는 위로는 두개골로부터 밑으로는 골반골까지 강한 인대와 근육으로 이어져 있고,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어렵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돼서도 그때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관계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체와 척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척추가 33개가 있는데 각각을 하나씩 떼보면은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아치 모양이 생성되는데, 그거를 활궁자를 써가지고 활 모양의 활 시위를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척추 하나하나를 도너츠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를 33개를 쌓으면은 관이 생기죠, 통로가. 그래서 그렇게 33개가 쌓여져서 만든 관을 저희가 이제 척추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개의 뼈가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통로가 좁아진 병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척수와 마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뇌에는 엄청난 신경이 모여져서 한 다발로 뭉쳐집니다. 아까 말했던 척추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관을 때려서 내려오는 그 굵은 가닥, 그 칼국수를 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척수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요추 1번과 대부분 2번 사이에서 끝납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요추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잖아요. 그 1, 2번 밑에하고 천추하고 미추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저희가 마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척추를 수술할 때 경추부터 요추 1번까지는 척추 의사가 척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을 수술하게 되면 마미를 만나요. 그러니까 마비가 생기는 거는 척수 있는 공간을 수술할 때 마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 수술을 하면 척수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마비가 잘 생기는 거고, 가슴 흉자인 흉추를 수술할 때 척수를 수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비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서 4번, 5번을 수술하면 척수가 아닌 마미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마비가 생길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추 1, 2번 위로는 척수고 그 밑으로는 마미가 된다. 이 개요는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미는 뭐냐? 마미는 말맞자의 꼬리 밑자입니다. 척수가 1, 2번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털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마미라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코나 이코아이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디스크 수술하거나 그러면은 밑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마미 증후군에 걸렸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해부학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33개다. 33개가 합쳐져서 척추관을 만든다. 그 척추 사이로, 척추관 사이로 척수가 내려온다. 척수는 요추 1, 2번까지 내려온다. 요추를 수술하는 경우는 척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비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남의 황진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